이래야 너무 반가워. 우리 처음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됐구나. 우리의 과정들을 영상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뼈 이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뼈라는 거 자체가 인공물이기 때문에 인공물이요? 사람 뼈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 뼈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자기 몸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뼈이거나 아니면 동물에서 기원한 뼈이거나 아니면 어떤 재료를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든 뼈이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나온 물건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입안에 넣는 시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부감이 될 수도 있고, 임플란트 치료하는데 왜 그런 거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환자분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임플란트 및 뼈이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이 영상이 참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뼈 이식 중에도 종류가 있나요? 뼈이식의 종류가 있죠. 크게 볼 때는 상악동 거상술, 위턱 어금니에서 뼈가 부족할 때 하는 상악동 거상술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막이라는 어떤 특수한 재료를 사용해서 하는 골 유도 재생술도 있죠. 아니면 자기 신체에서 약간 큰 뼈를 떼서 임플란트나 아니면 치아가 위치하는 부위에 이식하는 볼럭골 이식술도 있고, 또 발치한 부위에 뼈 이식을 하는 치조제 보존술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퉁쳐서 뼈 이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것들을 사실 설명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이해가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우선은 오늘 그 여러 가지 뼈 이식에 대한 내용 중에 치조제 보존술,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환자분들이 아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많이 선택하시는 방식이 치조제 보존술하고 상악동 거상술이실까요? 그쵸. 그런 것도 많이 쓰고, 얘기했던 것처럼 골 유도 재생술도 많이 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블럭골 이식술은 신체 다른 턱 부위에 있는 뼈를 좀 떼다가 붙이는 방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거부감이 보통 있으시기 때문에 잘 하진 않습니다. 치과 재료를 만드는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재료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골유도 재생술을 한다거나 치조제 보존술을 한다거나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것들이 95% 이상 임플란트를 할 때 이루어지는 뼈이식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상악동 거상술, 치조제 보존술, 그리고 골유도 재생술, 이렇게 보통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조제 보존술은 어떤 케이스에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임플란트라는 것이 어디에 심는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임플란트는 이가 빠진 자리에 이를 이렇게 심는 거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뼈가 있어야 되죠. 네. 이를 뺄 정도로 이가 망가지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정도의 상태에서는 뼈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뼈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심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불완전하거나 좀 오래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신경하고 너무 가깝거나 하는 경우에 무리하게 임플란트를 심으면 신경 관련한 증상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치조제 보존술이 뭐냐면, 그래서 뼈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원래 사실 시간이 지나면 뼈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신체 내부의 재생 능력에 의해서 뼈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이 공간에 잇몸뼈가 이 폭도 넓어야 되고 수직적인 거리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를 뺀 공간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런 폭도 줄어들고 높이도 줄어들어요. 근데 치조제 보존술을 하면은 이런 폭이 줄어들고 높이가 줄어드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뼈를 충분히 만들고 또 폭과 길이가 충분한 잇몸뼈를 심게 된다면 임플란트를 좀 더, 저희는 표면적이 넓다고 얘기하거든요. 조금 더 임플란트를, 큰 임플란트, 좀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짧거나 얇은 임플란트보다는
나중에 문제가 덜할 수 있죠. 그 문제가 어떤 거냐면 너무 얇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좀 찢어지거나 보철 과정이 좀 어렵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짧은 임플란트를 쓰게 되면은 임플란트 치주염이라고 해서 뼈가 좀 녹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쉽게 임플란트가 막 흔들리거나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치료함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고 좀 오래 쓸 수 있는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폭이 충분하고 길이가 충분한 임플란트를 심는 걸 계획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치료제 보존술은 말씀드렸다시피 잇몸뼈의 폭과 높이를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술식이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한다면 좋은 치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당일날 바로 뼈 이식을 하고 그 위에 임플란트로 심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immediate implantation이라고 하는데 그 치조제 보존술이라는 개념이 발전하면서 발치하고 즉시 식립을 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가 된 거죠. 물론 당일에 바로 심을 수도 있지만 당일에 심는 것이 좀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임플란트를 좀 너무 짧은 걸 심어야 된다거나 뼈가 부족한 상태에서 심기 때문에 고정을 얻기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심장하고 너무 가까워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치조제 보존술, 뼈 이식을 하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심는 것이 임플란트 하나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 임플란트 하나가 좀 더 오래 쓰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치료 기간이 길고 환자분도 시술을 여러 번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걸 하는 게 유익한 것이 단점보다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조제 보존술에 들어가는 뼈에도 종류가 있나요? 그쵸. 저희가 쓰는 것 중에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종골이라고 해서 사람의 뼈를 갖다가 쓰는 거죠. 사람의 예를 들어서 신체를 좀 기증하셨거나 그런 것들을 좀 여러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돼지나 소뼈를 에서기관으로 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얘기했던 것처럼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뼈가 되는데 도움을 되는 물질들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70% 이상은 이종골이라는 뼈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60-70% 정도는 이종골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동종골을 쓰기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치조제 보존술이라는 거를 영상을 찍고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찍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뼈이식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달이 된다면 이게 나한테 있어서 좀 좋은 점이 있구나.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치조제 보존술이라는 거는 보통 한번 뼈이식을 했다가 기다렸다가 씹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술이 최종적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시술 횟수가 길어지고 그에 따른 불편감이 좀 커질 수 있지만 환자분에게 들어가는 그 임플란트 하나가 좀 더 오래 쓰고 안정적으로 쓴다는 관점에서는 많이 좋은 치료일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환자분들이 보통 이게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이를 빼면서 바로 심었는데 왜 저는 못 심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환자한테 유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했다라는 것들을 좀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음에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영상을 올려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원장님 상악동 구성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네. 상악동 구상술 해야지요.